요즘 아이들이 책을 읽긴 읽어요.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 힘이 어려워진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문해력이 자라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 가정에서는 같은 책을 읽더라도 책의 줄거리나 교훈 중심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어? 주인공은 어땠어? 착했어? 이 책에서 배운 점은 뭐야? 처럼 정답이 정해진 질문이 반복되는데요. 반면 영재아이 부모님들은 안녕하세요. 데일리 어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초등 독서 강사이자 엄마의 질문력 저자인 김다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책을 못 읽는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책을 읽긴 읽어요.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 힘이 어려워진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글자를 읽고 있지만 머릿속에 글자가 둥둥 떠다니고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는 생각하는 힘이 약해졌다는 데 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글을 따라 읽고 문맥을 해석하는 게 어쩌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환경이 된 현실이에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엄마와 함께 집에서 책과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고민하며 생각하는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필요한데 질문 없이 아이들이 눈으로 글자를 둥둥 떠다니는 형태를 하고 있어서 책을 못 읽는다, 어렵다라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책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누가 나왔어? 라고 정답을 물어보는 식의 질문만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그 일이 숙제받는 일, 검사받는 일처럼 되어버리기 쉽거든요.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질문하고 꺼내는 힘이 부족한 것이 문해력이나 그리고 책을 읽기가 어려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 부족이 생각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환경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읽기를 수행 과제로 보는 순간 책이 부담이 되고요. 초등학생 아이들의 이야기를 깊이 기울여주고 그 생각을 더 깊이 확장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대화가 없이 책을 읽어 나간다면 어떤 생각하는 힘은 자라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가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과 엄마가 좀 옳다고 생각하는 기대에서 오는 아이들의 생각 차이에서 유연성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래고전이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흥부전에서 흥부가 착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됐지? 놀부는 나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됐어? 라고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던졌을 때 아이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기회를 잃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비교와 평가가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어떤 아이는 책을 읽고도 글을 너무 잘 쓰던데? 이런 말이 아이의 생각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사고는 표현되기 전에 아주 충분히 유연한 상태인데 비교와 평가로 자꾸 틀을 씌워버리는 생각의 유연성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엄마의 선택에 따라서 적응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니 가정에서 하루에 얼마나 읽고 정말 스스로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집에 나오는 거는 어떤 정답을 맞추는 기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초등 시기에 책을 읽지 않고 문제집만 푸는 훈련은 정답을 넓히는 훈련이지 생각을 넓히는 훈련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집을 통해 지식이나 기술을 받아들이는 체험은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생각을 스스로 조직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능력은 키우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쓰기나 학습지나 문제풀이로 활동한 아이와 책을 읽고 질문을 스스로 떠올리고 이제 엄마와 대화를 나눈 아이들의 차이는 1년만 지나도 책을 이제 받아들이는 속도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읽게 하는 힘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문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떠올리는 힘을 꺼내 보는 건데 그게 문제풀이만으로는 길러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떤 언어 기반의 사고력이나 표현력이 폭발적으로 자라는 시기가 초등 저학년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문제집이나 학습지 위주로 이제 보내게 되면 아이의 이제 사고 구조가 너무 단선적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불과 이제 1년 사이에도 학습 이해력이나 어휘력이나 자기 표현력 중에서 큰 격차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수업을 듣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이는 아이들마다 수업 참여도에서 자신감이나 표현감, 발표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는 아이와 설명을 해줘야만 겨우 따라가는 아이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책을 읽고 엄마와의 짧은 질문과 대화로 읽은 후 생각하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세에서 9세 사이가 아이들이 책이 즐기는 아이로 되느냐, 책이 어려운 아이로 남느냐를 가르는 좀 결정적인 시기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아이가 한글 해독을 마치고 문장을 읽어나가는 단계에서 의미를 이해하는 읽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고력 기반의 읽기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엄마와 함께 책을 펼치고 질문을 하고 이야기하는 경험이 필요한데, 무조건 이 시기엔 책이 재미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생각을 이어가는 활동이 펼쳐졌을 때 독서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고 문해력이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이의 어떤 학습보다는 사고를 우선시하는 부모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이제 푸는 기술에 집착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일상 대화 속에서 어떻게 너는 이런 방법을 생각했어?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수시로 던져준다는 것이 영재아이 부모님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책을 다루는 이제 깊이와 대화를 이끄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가정에서는 같은 책을 읽더라도 책의 줄거리나 교훈 중심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어? 주인공은 어땠어? 착했어? 이 책에서 배운 점은 뭐야? 처럼 정답이 정해진 질문이 반복되는데요. 반면 영재아이 부모님들은 책을 이제 질문의 생각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어? 그리고 이 장면에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 인물은 정말 옳았을까? 같은 정답이 없는 질문들을 많이 던진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아이는 책을 읽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연결하고 질문을 떠올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아이의 머릿속에 생각을 불을 켜는 스위치인데요. 그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문해력이 자라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읽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고 또 표현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진짜 독서력이 되는데요. 이때 가장 효과적인 자극제가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멈춰서 생각하고 스스로 연결짓고 자신의 삶과 말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해력이라는 게 글자를 단순히 읽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텍스트를 읽어내는 감각이라고 떠올린다면 아이가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공감하는 데 질문은 가장 강력한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관심에서 시작해 물어보지만 아이에게는 검사받는 기분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어? 그리고 주인공이 왜 그랬을까? 또 이 책의 주제는 뭐야? 라는 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맞춰야 되는 질문으로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도 틀리면 어떡하지? 엄마에게 나는 똑똑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는데요. 그럴 때 아이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답이 몰라요 라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몰라요 라는 말의 사실 깊은 이면에는 생각이 있지만 말로 꺼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정답인지 어려워요 라는 말이 뜻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읽고 나서 무엇을 떠올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보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떠올려보지 않았다면 그 정보는 이제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단 한 권이라도 엄마와 아이와 함께 이 장면에서 넌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너가 떠오르는 경험이 있어? 라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생각을 꺼내게 되면 아이는 그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해도 괜찮다라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던진 말에 내 생각도 말해도 되는구나, 틀려도 괜찮다, 이런 경험이 부모가 앞에서 그런 작은 신호가 받아졌을 때 다음 책부터 생각을 꺼내려는 힘이 생기거든요.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이의 엉뚱한 대답은 단순히 어떤 문제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보기에는 정말 어디서 그런 답이 나와 싶은 대답일지라도 이는 아이 머릿속에 굳어지지 않는 유연한 사고가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는 자신만의 감정이나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나 경험을 떠올려서 나름의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 바깥에서 떠오른 질문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책을 일단 즐겨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엉뚱한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판단하지 않고 다시 되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만약 울고 있는데 아이는 정말 웃긴데? 라고 말했다면 그 어떤 장면이 그렇게 느껴졌어? 어떤 장면이 웃겼어? 라고 되묻는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질문을 묻는 방식보다는 대화를 여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하고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느꼈어? 이 장면을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어? 이런 질문은 아이한테는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없는, 정말 마음대로 말해도 될 수 있는 자유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검사받는 느낌 없이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보게 되고, 질문을 던졌다면 아이가 대답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와 이제 함께 책을 읽고 책 속의 한 장면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가고 싶은 페이지를 펼쳐줄래? 라고 이야기해보고 아이가 이제 스스로 책을 펼치는 순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 하나는 아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한 문장이 아닌 장면으로 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체험해보는 독서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기억한 장면 하나가 어떤 날에는 아이 스스로 예상치 못한 생각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인물이 너는 어떻게 느껴졌어? 그리고 그 주인공과 이 거리를 함께 걷는다면 어떤 말을 건네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도 게임 속 세계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책에서 다리를 놓는 질문을 건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주인공이 게임 속 캐릭터라면 어떤 능력을 갖췄을까? 그리고 그런 주인공은 그런 능력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게임이 진짜 세상이라면 어떤 규칙이 필요해? 라는 말처럼 머릿속에서 책과 놀이 공간처럼 상상되게 만드는 접근이 필요한데요. 사실 아이들이 게임이나 그리고 놀이에 이제 빠지는 이유는 몰입과 상상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 때문인데, 책도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다리를 놓아준다면 충분히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단어의 뜻을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엄마의 언어로 덧붙여서 어떤 단어가 떠올리는 상황을 말해보고 같이 써보는 경험이 중요한데요. 핵심은 조금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요하다라는 단어를 아이가 물었을 때 지금 밖이 엄청 조용하잖아. 그런데 조용하지 않은 것은 시끄러우지 않은 상태고 고요한 건 좀 더 깊은 느낌이야 라는 말을 언급해주면서 그 고요함을 떠올릴 수 있는 환경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무 벤치나 연못가에서 쉬었던 마음이 차분해졌던 상황, 밤하늘의 별을 보는 상황들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쓰이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시켜서 떠올려 보는 경험이 아이의 머릿속에 어휘 퍼즐을 맞춰 나가면서 어휘의 어떤 체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줄 쓰기는 아이가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이고 또 아이만의 소통하는 능력이고 매일 성장을 기록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 줄이 굉장히 단순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인공이 대단해 보였다, 너무 재밌었다, 시작은 간단해도 좋거든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아이가 떠올린 인물이 있었고 그리고 책 속에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가 긴 이야기를 상상하는 힘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줄은
줄은 그 아이가 책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떠올린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 한 줄로부터 부모가 어떤 대화로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한 줄 쓰고 마치는 게 아니라 그 한 줄을 통해 너는 어떤 감정을 받았어? 그리고 주인공은 너는 이게 어떤 느낌이야? 라는 식으로 대화로 확장해 주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 줄 쓰기도 누적됐을 때 그 한 줄이 매일 한 줄을 기록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면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나만의 질문을 떠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독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줄로 나만의 떠오른 생각과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아이의 이제 독서력은 책의 내용에서 아이의 경험을 토대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 줄 쓰기가 아이의 어떤 문제 해결력도 키울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교실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짧고 강렬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때 핵심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면 아이의 의사를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한 줄 쓰기가 누적되었을 때 아이가 어떤 핵심을 더 짧고 강렬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책 고르는 팁 어머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은 아이의 흥미와 관심사를 먼저 묻고 그리고 서점이나 도서관에 같이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표지의 첫 장이랑 중간 장을 살펴보면서 아이가 스스로 고른 책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완독했을 때 아이가 고른 책과 비슷한 분야의 책으로 넓혀주시는 것이 아이에겐 정말 관심이 있는 책을 고르는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사의 어떤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고 나서 관심을 가졌던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한국사 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사 시절부터 책을 독파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한국사에 나왔던 인물의 위인전으로 책을 탐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나 안중근이나 위인전을 읽고 스스로 떠오른 세종대왕은 이제 한글을 만들려고 했을 때 주변을 반대해도 어떤 기분일까? 라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바로 책을 읽으면서 흥미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한국사에 관심을 가지고 위인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다른 나라의 문화사나 생활사 중심의 책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례의 핵심은 아이가 스스로 고른 책부터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 그래서 부모가 책을 골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둘러보는 사람이 되었고 아이가 고른 책을 절대 평가하지 않고 끝까지 존중해줬다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아이 스스로 내가 선택한 책이야 라는 주인 의식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 독서는 아이에게 창의적인 탐색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건 인생에 조용한 친구를 만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책을 읽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생각을 말해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의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엄마의 질문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느꼈어? 너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 한마디가 아이의 사고를 자극하고 또 말문을 열고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마디 건넨 질문 아이의 어떤 문해력이라든지 사고력, 표현력의 뿌리가 되어서 지탱해주는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의 힘을 엄마의 질문에서부터 말을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실 아이들이랑 질문을 하면서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엄마의 질문을 어떻게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엄마의 질문력 사례에 아이의 엉뚱한 질문이나 아이가 했던 말들을 사례들을 많이 담았는데요. 가정에서 하루에 이제 10분씩 대화를 나눠주신다면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아이가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커나가는 바람을 마음껏 담았으니 가정에서 대화가 늘어나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